자, 그리고 사료작물의 전망에 있어서는 뭐 내가 바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밝지가 않습니다. 왜 밝지가 않느냐 하면 일단 국토 면적이 좁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넓다, 넓다라고 하면 넓죠.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 그 남한의 면적이 얼마? 약 1000만 헥타르라고 했죠. 그죠?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1000만 헥타르 정도 되죠. 근데 우리가 산이 많아요. 산이 한 66% 정도 되죠. 66.7%. 그 산을 이렇게 평지로 딱 펼쳐놓으면 우리 면적이 한 3배 정도 더, 지금보다 한 3배의 면적이 되는 거죠. 그럼 한 3천만 헥타르 정도 되죠. 그죠? 3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살림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면적이 결코 좁은 면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접근한다면은 산에서 뭘 해야 된다? 이 초지를 조성을 해서 사료작물을 생산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경사가 가파르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쉽지가 않다 하는 거죠. 경제성도 맞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료작물을 많이 생산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조금 이제 덜 발전된 나라, 개발도상국 또는 뭡니까? 또 후진국이라고 표현하면 뭐 하지만 그런 데 가서 우리가 토지를 임대를 한다든지 매입을 해서 사료작물을 생산해서 한국으로 보낸다. 그죠? 그래서 한국의 축산을 기반이 무너지지 않게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관령이나 가는 삼양 목장에는 뭐 그런 목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도 있고 그런 데는 실제 이제 가축 사료로 먹여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고 거기서 치즈를 만든다는 우유 다 짜내죠. 그 다음에 학생들, 일반인들 견하고죠, 그죠? 그런 것들로 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 6차 산업까지 하니까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1년생의 화분과 공과 기타, 해바라기, 돼지 감자, 호박 이런 것도 있다. 일단 월년생은 뭐냐면 월년생은 해를 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월담한다는 말 하죠. 넘을 월, 담을 넘는다는 월담. 월년, 넘을 월, 해년, 해를 넘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가을에 심어서 봄에 수확한다. 그게 월년이죠. 보리, 밀, 호밀, 비리, 해는 아니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월년생 작물이다. 그죠? 그래서 화분과는 인터넬라이그라스, 청해 맹류, 맹류는 보리맥자입니다. 보리, 밀, 호밀, 기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콩과는 크림슨 클로바, 자원형, 배치. 크림슨 클로바 알죠? 클로바. 그 다음에 혈배치 많이 얘기했죠. 보라색 꽃이 피고 우리 학교 농장에 가면은 지금 많이 피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원형은 핑크빛 꽃이 쫙 피어요. 경남도는 기순에 가면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로서는 유채. 유채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꽃 하면 뭐다? 유채다. 남해를 대표하는 꽃 유채. 유채 많이는 없지만 좀 있어요. 남부지방을 상징하는 그런 거. 옛날에는 제주도에 신혼여행 가면 제일 피크 시즌이 언제다? 4월이에요. 4월. 왜? 유채밭에서 사진 찍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최고의 로망이었다. 제주도 신혼여행 가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아름답다. 그러면 유채밭은 뭐합니까? 손님 받죠? 그 사진 찍고 손님 숙박하고 하죠? 그래서 이제 힐링까지도 하고 문화관광 체험하고 그 다음 거기 유채 시는 또 뭘 합니까? 기름을 짜서 사용하죠. 쓰죠. 그죠? 식용으로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일단 생산하고 가공 그 다음에 힐링 관광까지 다 한다. 그리고 6차 산업을 해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년생은 카먼 라이그라스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콩과는 스위트 클로버, 알사이 클로버, 레드 클로버 이런 것들이 있고, 다년생은 여러 해 산다는 거죠. 한번 심어놓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산다. 보통 2년생 이상 되는 걸 말합니다만, 투모시가 티모시겠죠. 페스큐, 오차드 그라스, 리드 카니 그라스. 브리드는 갈대예요, 갈대. 그 다음에 갈대가 억새죠. 억새가 갈대가 갈대입니다, 그죠? 갈대. 그 다음에 카나리 그라스, 그 다음 브라운 그라스, 블루 그라스, 레드탑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 콩과는 알팔파가 얘기했죠, 그죠? 모든 목초에서 여왕으로 불리는 게 알팔파가, 뿌리가 깊게 내리면 1.5m, 2m까지 내려갑니다. 버제프 트래플, 그 다음 화이트 클로버, 칡. 여러분들 이 선바디 있지만 칡에 앞으로 나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칡은 이 지상부는 사료로 쓰지만 뿌리 있죠. 뿌리는 우리가 숙취해서 간 이런 데 좋아요. 그리고 여기 실제 이제 섬유질하고 전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이제 기능성 식품화 하는데 상당히 괜찮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료 작물을 우리가 분류를 할 때 기후 적응형에 따라서 사료 작물을 북방형을 한지형, 찰 한자로 쓰죠. 한대지방이 자라는 형,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남방형은 난지형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고,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목초는 대부분 북방형입니다. 그래서 생육적으로는 북방형 목초는 20에서 25, 남방형은 30에서 35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용면에서 어떻게 분류하느냐면 초지 이용면에 따라서 방목 형태, 방목은 뭐냐면 이 가축들을 풀어놓고 먹이는 걸 방목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채초 재배, 채초는 풀을 베어서 먹여주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겸용형은 뭐냐 하면은 필요에 따라서 방목을 하다가 겨울철 같은데 풀이 없죠. 그럼 풀이 많이 생산되는 될 때 수확을 했다가 요걸 안에서 가두고 키울 때, 소위 이제 그 우유를 많이 생산한다든지 할 때는 또 건조시켜놨던 걸 공급해주는, 또는 그 김치 담아놓은 거 있죠. 엔실리스 담아놨던 걸 주는 그런 형태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방목지형 작물에서 요거는 레드탑이 많고, 화분과는 콩과는 화이트 클로버, 그 다음에 섭 클로버, 채초지 하는 거는 그 다음에 화분과에 또 페네밀 라이그라스, 켄터키 블루그라스 이런 게 있고, 채초지는 티모시, 페네밀 라이그라스, 폴페스큐, 오트그라스, 귀리라는 얘기죠. 콩과는 알팔파, 크림스 클로버, 스위트 클로버, 배치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 겸용은 오차드 그라스가 화분과고, 그 콩과는 레드 클로버, 알사이 클로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작물에서 그 알팔파, 스위트 클로버 이런 것들은 경쟁력이 좀 약한, 경합할 때 다른 작물과 경합할 때 경쟁력이 약한 초종입니다. 알팔파, 스위트 클로버는. 그 다음 또는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자원형, 청양옥수수, 고구마, 순무 등과 같은 1년생 작물은 단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단작은 1년에 한 번 재배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목초를 담파할 때 파종량 나오고 있습니다. 천립의 무게, 파종량 얼마 이런 것들은 다음에 사료 작물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단히 얘기하면 청해 이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청해는 뭐냐면 풀을 때 벤다 이 말이죠. 베어서 이용하는. 이것의 장점은 사일리지나 건초 제조 시의 노력과 양분의 손실이 절약된다 하는 장점을 두고 있다. 것을 말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